안녕하십니까. 초놈소의 노동과 정치 89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88번째 방송을 한 날짜가 3월 13일이었는데요. 만 열흘 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흘 만에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제가 운영하는 노무법인에서 여러가지 노동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서 공천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 애국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그럴까요? 그동안 여러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열흘 만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제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국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우파 진영이 어떻든 이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것을 기치로 내걸고 그동안 나름대로 운동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시민단체가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시기는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공천한 그 각 정당들, 우파 정당들의 공천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파의 큰 집이라 그럴까요? 미래통합당의 그 공천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런 당에 우리가 과연 표를 찍어줘야 될 것인지, 더 이상 대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찍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좀 비참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사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재인 주사파 좌익정권, 종북정권을 견제를 하고 나라를 바로잡는데 힘을 좀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마음에 아무리 안 들더라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 대안이 되어야 할 그 자유통일당, 다음에 자유공화당, 다음 기독교 자유통일당, 이런 우파의 어떤 이념을 내세우는 가치정당이 제대로 참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지금 그쪽도 보면은 참 그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 참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제 우리 현실에서 그동안 이제 우파 시민단체에서 어떤 선거혁명 아래로부터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 추천하는 그런 인물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고 그들이 주사파 좌익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치 환경을 만들려고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는 했습니다만, 현실 정치에서 아직은 우리 애국시민단체의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힘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2년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날짜가 2022년 3월 9일로 지금 예상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2년이죠. 딱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다음 대통령 후보를 어떤 인물을 우리가 내세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 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4번 방송에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죠. 황교안은 대통령감이 못 된다. 그리고 이제 우파에서 새로운 대통령감을 찾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이제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그동안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이라는 어떤 그 시민단체를
그러니까 2018년 11월 달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2019년 12월에 정치개혁 부산연합이라는 연합단체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결실을 맺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책을 낸 것이죠. 책 소개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자유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파가 읽어야 할 기본서 25권 이것을 한 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어쨌든 이게 한 370 몇 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책자를 어쨌든 저희가 한번 이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책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싱크탱크를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싱크탱크가 저희는 이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싱크탱크를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죠. 헤리티지 재단이 1973년인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이제 자유주의적 어떤 경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 모여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정책을 많이 채택되면서 미국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생각으로는 4월 총선 이전에 어떤 그 발기인들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늦어도 4월 중에는 어떤 창립 총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싱크탱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동안 이제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광장에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외치고 이렇게 시위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그분들은 사실 우파적 가치를 가진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다수의 시위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 물러났죠. 그러나 지금은 이 정권은 좌파 그야말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시위 가지고 물러날 그런 정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어떤 학습한 각성된 시민 세력이 꿋꿋하게 만들어지고 그 각성된 시민 세력의 힘으로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어떤 태극기 세력을 학습 조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전환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싱크탱크를 구상하고 그 싱크탱크에서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일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같이 정치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후보자를 공천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찍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이제 싹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힘으로 이제 정치 후보자를 우리가 추천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통령 후보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져야 되겠죠.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우리 그 정치 학습, 일반 시민들의 정치 학습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은 것이 바둑 얘기를 들었죠. 바둑 뜻이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바둑이 저는 오르바둑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아마 지금 6단으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7단이 제일 이제 고수거든요. 최고수 아마 7단은 아직까지 한 번도 되어본 적 없습니다. 지금 아마 6단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제가 바둑을 두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런 바둑이라는 그 하나의 그 크기 분야만 하더라도 수준 차이, 기력의 차이, 이것은 뭐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바둑을 이제 갓 배우는 사람들은 뭐 저희가 바둑 배울 때 18급이라 했거든요. 뭐 단수, 축, 패, 뭐 이 정도 아는 거. 거기가 이제 18급부터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급수가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고수에 대한 인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수준 차이, 이거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마 7단이 되고 싶은데, 그 7단과 한두 번 떠보면은 그 7단의 벽이 느껴집니다. 비록 뭐, 한 급수 차이밖에 안 되지만 그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 저도 과거에 이제 마라톤을 좀 해봤거든요. 마라톤에, 뭡니까, 하프 마라톤 한 열 몇 번 뛰어봤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뛸 자신은 도저히 없습니다만, 제가 하프에서 제일 최고 기록이 1시간 42분대였습니다. 1시간 42분에 하프 뛰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잘 뛰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것도 뭐 어림없는 거죠.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뛰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바둑 같은 어떤 머리를 쓰는 분야나 마라톤 같이 몸을 가지고 하는 분야나 어쨌든 각 분야마다 다 수준 차이라는 게 있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1인 1표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수준 차이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다 똑같아. 그래서 좀 정말로 고수의 어떤 그 조언을 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고수 저는 두 분을 추천해 왔습니다. 정규재 주필과 백모 박성현, 그 두 사람이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참으로 뛰어난 고수들이다. 그분들에게 배워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우파 진영의 그 유튜브 분들은 그 수준이 그 두 분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현재 그 국회의원 그 공천 과정을 보면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희망을 솔직히 저는 더 이상 그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당이 총선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예상이 됩니다. 또 갈갈이 찢어지고 뭔가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불과 2년밖에 이제 안 남았고 그 2년 뒤에 제대로 된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될 것인데요. 현재에 지금 나타나 있는 그 한국의 각종 그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이 인물이다 하고 딱 따라갈 만한 사람이 지금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외국 시민들의 참 고민이죠. 김문수 지사가 전관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라면은 김문수 지사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결과를 보면 참 아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현재의 여러 인물 중에서 찾기보다는 어떤 모델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파 진영의 어떤 지도자가 될 모델. 이번에 저희가 만든 자유와 진실은 이 책에서도 그 모델을 지금 이제 내었죠. 지금 4분을 꼽았습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4분. 이 4분의 어떤 장점들을 이렇게 제대로 모은 그런 어떤 우파의 최고의 어떤 지도자 모델을 우리가 뭔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에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우파의 지도자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찾아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84번 방송에서 뭐 예를 들었지만은 부산의 이현주나 박수영 두 사람이 우리가 우파가 이렇게 좀 선택해서 키울 만한 인물로 일단 제가 예시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지역에도 그런 후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마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든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 중에서 2년 뒤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한 인물들을 그런 그 우파의 어떤 최고의 모델, 대처, 레이건, 이승만, 박정희 그 네 사람의 장점을 다들 갖추고 한 어떤 모델을 세워서 그 모델로 가게끔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이상적인 그 꿈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는 4월 총선 직후에 어쨌든 부산을 중심으로 싱크탱크를 만들고 그 싱크탱크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하고 그런 어떤 다음 대통령 후보감을 찾고 발굴하는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